자, 이제 오늘만 우리가 잘 견디고 내일만 잘 견디면 또 월드컵도 합니다. 그렇죠? 예. 월드컵 하고요. 또 가서 또 아침에 학교 수업 깨고 또 월드컵 응원해야지. 그렇지? 네, 어떤 이상한 학교는 막 학부모가 밀려나서 못 본대요. 네. 이게 우리 학교야. 저기 아, 아 뭐야 내가 한마디 하면 막 두마디가 다 하는데 영준이가 그러는데 영준이가 저번에 월드컵이 우승이 월드컵이 북한 중국 그래서 영준이 천재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문제는 2022년도 기출문제를 모아놨는데 문제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풀기 전에 먼저 제가 저번에 특강 시간에 하려고 했던 부분을 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게 많이 취소되는 바람에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했는데 그 부분 잠깐 보완 설명하고 한 3, 4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설명하는 게. 그리고 그거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은 중학교 과정에 안 나와요. 근데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꼭 중학교 과정에만 관된 것이 아니라 좀 심화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그 문제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접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제시문을 이해하려면 제가 설명하는 부분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제시문을 따라서 여러분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세포 호흡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 배운 세포 호흡을 조금 더 심화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제가 저번에 광합성 파트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제가 광합성 파트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가 바로 몇 때문이냐면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페이지 79페이지 봐봐요. 79페이지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7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4번 문제가 있습니다. 14번 문제가 있는데 네,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그쪽 14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제식은 나하고 다가 있습니다. 이 나와 다가 있는데 이 나의 부분을 이해하려면 물의 방분의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과정을 이해하려면 전자 전달 과정을 이해해야지 이 다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식문으로 부수부수 나오게 되면 우리가 중학교 배운 개념으로서는 문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좀 심화 과정을 좀 배워서 이런 제시문 나왔을 때 우리가 원활하게 좀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이 심화 과정을 몇 가지 좀 설명합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주로 제가 처음에 설명했듯이 생명체의 구성이라든가 물질 출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세포의 구성, 그다음에 광합성, 세포과 같은 물질 대사 여기서 좀 심화 과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 더 한다면 DNA, RNA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진 않아서 그건 좀 일단 후순위 좀 미루고요. 세포 호흡은 물질 대사고 우리가 또 중학교 과정에서도 세포 호흡 과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심화돼서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저번에 나중에 프린트가 있으면 그 프린트를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게 없으면 그냥 잘 메모하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간직하도록 하십시오. 자,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것은 세포 호흡입니다. 세포 호흡이고요. 자,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광합성의 대시되는 말로서 식을 쓰게 된다면 C6H12O6 글루코스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것이 CO2와 H2로 분해되고요. 그 결과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 바로 세포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질 대사 관점과 에너지 대사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물질 대사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물질에서 작은 물질, 또는 작은 물질에서 큰 물질로 가는 관점을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 과정을 반응물과 생성을 봤을 때 반응물은 고분자고 생성물은 저분자예요. 그래서 얘는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니까 물질 대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이니까 무슨 작용? 그렇죠. 이화작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반응물이 생성물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받게 되고 끊게 되니까 이것을 발열 반응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세포는 물질 대사 관점에서 이화작용이면서 에너지 대사 관점에서 발열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 호흡은 광합성과 달리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면 생물이 빛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물질 대사 반면에 이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 식물 상관없이 독립, 종속, 영 생물 관계없이 모든 생물이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얘네는 모든 생물이 공유하는 과정이고요.
다음에 이런 세포호흡은 반드시라고 말씀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있지만 원해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없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속에서만 진행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사람 같은 진핵세포를 진행봤을 때 얘는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진행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세포호흡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간단한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는 이렇게 됐고 가운데 마치 핫도그에서 케첩을 바른 것처럼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와 마찬가지로 바깥에 있는 막 외막이 있고요. 안쪽에 있는 막 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언급했듯이 세포호흡이 진행된다. 세포호흡이 진행되는 세포들의 소기관이다. 이거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얘가 두 개의 막을 갖고 있습니다. 외막과 내막을 가지고 있고 이 안쪽의 것을 바로 기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자체적인 DNA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물질을 활동할 때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기억하는 친구가 있고 기억 못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DNA를 갖고 있는 게 핵 속에 있는 DNA가 별개야. 얘는 고리형 DNA를 갖고 있습니다. 고리형 DNA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은 사이즈가 좀 작아요. 침간에서 70S야. 그래서 이 길 쪽에 DNA가 존재하고 리보솜 존재하는데 이 DNA와 리보솜은 원핵 세포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원핵 세포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미토콘드리아가 옛날에는 하나의 원핵 세포였다가 진핵 세포의 세포 소기관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아무튼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이제 세포가 진행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모든 세포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진행됩니까? 틀립니다.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핵세포 할지라도 미토콘드리아 속에서만 세포호흡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호흡의 일부분은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진행을 해요. 그건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목적으로 우리가 생물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just one 하나밖에 못 만들어. 뭐야? H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H를 생성하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인데 H를 생성하는 과정이 세포호흡 과정인데 이 H를 생성하는 과정을 좀 무식한 말로 무슨 화? 인산화. 그렇죠. 인산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인산화라고 하는데 광합성 과정에서 인산화라고 하는 걸 배웠어. 빛을 쬐줘서 H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 세포 과정에서도 역시 H를 만드는데 이 세포 과정을 통해서 H를 만드는 과정 크게 두 가지로 보내요.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단어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냥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있어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있고, 자, 두 번째 산화적 인산화.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질수의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가 있고 지금 하겠지만 이 기질수의 인산화와 산화적 인산화는 둘 다 H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가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은 에너지 효율이 달라. 만들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좀 달라. 자, 기질수의 인산화인데 자, 기질이라는 말은 많이 나와. 효소할 때도 기질, 특이성 뭐 이런 단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명체 내에서 존재하는 화합물, 어떤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적어서 기질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기질수의 인산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체내에 어떤 물질이 있어. 이 물질을 기질이라고 해요. 얘가 인산을 갖고 있어. 인산을 갖고 있는데 얘가 ADP하고 결합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인산을 얘한테 톡 띄워주는 거야. 그럼 얘가 기질이 그냥 남아있을 것이고 얘한테 인산을 주니까 이 ADP가 뭐가 되는 거야? ATP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ADP라고 하는 것은 로우 에너지고 ATP가 하이 에너지인데 이렇게 인산을 옮겨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바로 기질수의 인산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산화적 인산은 뭡니까? 자, 산화적 인산은 굉장히 중요해. 자, 산화적 인산은 화학과 좀 관련이 있는데 전자가 있는데 요 전자가 고에너지의 전자야. 그러니까 들뜬 상태의 전자인데 이 들뜬 상태의 전자를 떨어뜨릴 거야. 들뜬 상태의 전자를 떨어뜨려서 그 떨어진 걸 이용해서 ADP를 ATP로 합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TP를 합성하는데 전자의 흐름을 이용해서 ATP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바로 산화적 인산화라고 했어요. 산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생명과학에서 산화, 그러면 화학에서는 산화에 만든 걸 환원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는 환원 그거 잘 안 써. 그냥 산화 속에 환원이 포함되는 거고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갖고 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는 전자를 갖고 놀면서 H를 만드는 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토탈 에너지는 32H를 만드는데 기질수의 인산화에서는 결과적으로 2 플러스 2 토탈 4H를 만들 수
산화적 인산화는 28AT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토탈 우리가 만드는 에너지는 글루코스를 보냈을 때 만드는 에너지는 32AT 만드는데 그 중에 한 90% 정도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32ATP 중에서 만약에 28ATP가 안 만들어지면 우리 몸은 죽어요. 에너지가 부족해서 죽어. 그 에너지가 부족해서 죽은 걸 단말로 뭐라고 하냐면 질식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식산다 그랬을 때 숨 못 쉬어 죽는 거 아니야? 아니야. 생명과학에서 말하는 질식사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죽는 거야. 숨을 못 쉬어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에너지를 못 만들어서 죽는 거. 이게 바로 질식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뒤에 가서. 그래서 미리 언급합니다. 요거 산화적 인산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고 여기 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거야. 지금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야. 오늘의 메인 테마는 바로 요겁니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법의 빌드업 과정을 했고요. 자, 세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세법 시간을 다시 한번 써보면 C6H12O10 글루코스가 있고요. 이 글루코스가 산소와 결합해서 CO2와 H2로 분해되는 과정이 바로 세포구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다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우리 몸 속에서만 진행되냐? 그건 아니야. 몸 속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몸 바깥에서 진행될 수도 있어. 그래서 몸 바깥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몸 바깥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몸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화학 반응식은 똑같습니다. 글루코스가 산소 결합해서 CO2, H로 분해되는 반응은 우리 몸 바깥에서 진행되나 아니면 몸 안에서 진행되나 똑같아요. 화학 반응식 자체도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 이게 포장이 산소 결합했을 때 CO2와 H2로 분해된다? 이걸 만약에 화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포도당의 산화 반응이에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산화 반응이라는 말 대신에 구체적으로 몸 바깥에서 분해될 때, 몸 안에서 분해될 때 구체적 명칭이 하나 있어요. 자, 보자. 몸 바깥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이것이 CO2, H로 분해돼.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긴장이 그런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누가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써주면 나 저거 알아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신뢰식 알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 스스로 믿지 마시고요. 집중하십시오. 자, 몸 바깥에서 이게 분해될 때는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포도당이 연소 반응이라고 해요. 몸 바깥에서 포당이 분해되는 것은 불지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 포당이 연소 반응이에요. 근데 이 글루코스가 우리 몸 속에서 분해될 때는 내 몸속에서 포당이 연소가 되었어요 라고 무식한 말을 안 하겠지. 뭐라고 할까? 소화. 이걸 바로 뭐라고 불러?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하고 포당이 연소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여기다 바깥에다가 포당이 불질렀어. 이 반응과 포당이 내 몸속에서 분해되는 반응 자체는 어떻다? 같다. 같지만 차이점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죠? 자, 먼저 어떤 화학 반응이 진행돼서 필요한 최소한 에너지 우리 뭐라고 그러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몸 바깥에서 이 포당 분해하기 위해선 36.5도 상태는 절대 분해가 안 돼요. 만약에 포당을 들고 갖고 내 이마다에다 딱 갖다 대면 이게 절대 분해될까? 글루코스가 절대 분해되는 거지 않아. 왜? 몸 바깥에서 이 글루코스가 분해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가 몇 도? 한 400도 정도가 있어요. 400도 정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손바닥에 글루코스를 주고 있다면 이걸 아무리 공기 중에 휴지어도 산소와 반응하잖아요. 왜? 활성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야 라이터 있니? 내가 얘 여기 있어요. 라이터 두 개 찍으라. 라이터 둘 있어. 그러면 우리 분단 말이야. 근데 나 부는 분 중에 느낌이 이상하지, 그렇지? 얘가 왜 라이터 들고 있지? 아무래도 힘들어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라이터를 붙여줘야 되는 우리 바로 활성화를 400도야. 근데 우리 몸에서 글루코스가 분해될 때 내 몸속에 라이터를 가지고 몸에 붙지 않아요. 내 몸에서는 36.5도 활성화 에너지가 36.5도씨 상태에서도 그 반응 원활히 진행된다. 그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여러분 알 거야. 그렇죠? 무엇의 유무? 효소의 유무. 여기는 효소가 없지만 여기는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게 차이점 이건가요? 아니요. 더 있어요. 더 이상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반성하셔야죠. 만약에 시험 이렇게 나온다면 달랑 요것만 끝낼 거야? 땅 치면 뒤에 더 쓰는데 반응이 빠르거든요. 예, 그 한번 더 봅시다. 일단 두 개의 공통점은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가 출입하게 되는데 그 출입하는 에너지 우리 뭐라 불러? 그 열을 뭐라 불러? 반응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반응열을 보면 688kcal이에요. 얘는 뭐다? 얘도 반응열은 688kcal이야.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가 바뀔 뿐이지 반응열은 차이가 있다 없다. 반응열 차이가 없다. 그렇죠? 똑같아요. 선생님 이거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이제는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자, 반응물도 생성물이야. 효소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반응물과 생성물 에너지 차이, 이 반응적인 차이 있어 없어? 차이 없죠? 그래서 똑같이 688kcal가 발생돼요. 그러나 이 688kcal 속에 담겨 있는 에너지의 종류는 달라. 뭐가 다르다고? 에너지의 종류는 달라. 우리가 내 몸 바깥에서 그 글루코스를 불에 태우지. 그러면 이때 발생한 에너지는 열 에너지하고 비에너지 형태로 688kcal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돼요. 그러나 몸 속에서는 빛이 나오나?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녁 먹었는데 저녁 먹어서 입에서 빛이 나겠지. 반딧불이처럼. 그렇죠? 그 노래도 있잖아. 그렇죠? 반딧불 노래 있잖아. 아, 황가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노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을 낸다고? 아니다. 우리 빛을 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 에너지하고 뭘 만드는 거야? ATP를 만들어요. ATP를 만들고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 좋은 분 힘내십시오. 졸리다고 졸고요. 피곤하다 졸고요. 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정작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리고 참아야 되고요. 피곤해도 참아야 되고요. 떠들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요. 집중하기 힘들어도 집중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한눈 파는 사이에 여러분이 원하는 영재물을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떠나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그러니까 한눈 파지 마시고요. 용준이 나대지 마시고요. 만약 나대면 정의로 용서치 않게 하겠습니다. 자, 열과 비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때 열과 에이티가 발생해. 그렇지만 이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게 돼요?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이 ATP가 뭐예요? 이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우리가 사이다를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화학 반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 반딧불 같은 경우는 이 ATP를 분해해서 무슨 에너지를 전환시키고, 피에너지를 전환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기뱀장은 이 ATP를 분해해서 뭘 만들어? 전기뱀장을 만들죠. 그래서 이 ATP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많이 전환돼요. 운동 에너지를 쓰다가 소리 에너지, 빛 에너지, 심지어 전기 에너지. 그래서 그 ATP를 분해해서 전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힘들이 뭐가 있어? 몰라? 전기뱀장. 그거밖에 없어? 그래, 피카츄. ATP를 분해해서 100만 볼트 전기를 만들죠. 그래서 그 ATP를 분해해서 전기를 만드는 대표적인 생물이 바로 피카츄입니다. 여러분 다 피카츄 한 번씩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피카츄 몰라? 모를 수는 없겠죠. 이렇게 ATP를 만든단 말이야.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가 688이 발생하고 열과 빛이 발생하는데 이 반응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한꺼번에 반응이 진행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떨까? 상대적으로 느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얘는 반응이 한 번에 일어나는데 영준이가 좀 전에 계산식 냈죠? 무식하게. 난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한다. 영어로 표현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쓰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 단계로 오셔서 에너지가 조금씩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게 에너지가 쭉 떨어지냐 아니면 뚝뚝뚝뚝뚝 떨어지냐 그 차이가 나요. 만약에 우리 몸에서 세포 과정에서 688kcal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 한 번에 방출된다면 저녁 먹기 전에 여러분 엄마한테 문자 보내줘. 엄마 너가 사랑했어. 나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는 엄마 아들 또 딴 데 태어날 거야.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뚝뚝뚝 밥 먹고 몸에 불 붙겠지. 왜? 한꺼번에 에너지가 한 번에 빠져나온다. 그렇지. 그렇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왜?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나와서 체온을 유지할 정도의 열이 발생하지 한꺼번에 방출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바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 글루코스가 분해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글루코스가 여러 단계를 거쳐 분해된다 그랬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 분해되는데 모두 3단계로 분해돼요. 3단계. 그래서 모두 3단계가 있습니다. 하나, 둘, 3단계가 있는데 이름은 정말 필요 없어요. 자, 첫 번째 해당 과정이라는 거죠. 해당 과정이 있고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C의 회로. 이것도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말라 했어. 참 신기하게 기억하지 마. 그럼 자꾸 기억이 나요. 이상해. 야,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럼 자꾸 코끼리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거 기억하지 마. 그럼 애들이 기억한다고. 희한하게. 물론 진짜 기억하지 않는 애들이겠지만, 실수해가 있고, 세 번째 건 진짜 중요해. 이건 기억해야 돼. 이게 바로 산화적입니다. 산화적인 인사인데, 네? 네, 이게 세 번째 산화적인 인사야. 왜? 산화적인 산화. 그래.
왜? 아, 저기. 여기 있잖아. 왜 무서워? 너 어디 아파? 산화적인 산화. 미쳤어? 미쳤네 왜? 자, 그 다음에 자 해당 과정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까 내가 세포의 모든 과정은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일어나요 라는 말은 잘못됐다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해당 과정은 세포 질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C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토콘드리아 크리스탈, 내막에서 일어나요. 몰라도 좋아요. 이거 몰라도 좋아. 이거만 적게. 세포 질에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해당 과정에서 해가 무슨 해자야? 분해하는 분해해. 당, 포도당. 그러니까 얘는 포당이 분해되는 거야. 근데 원래 포당이 분해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산소가 있어야 돼. 근데 얘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몸에서 저절로, 실제로 저절로 아닙니다만 저절로 포당이 분해돼요. 잘 보십시오. C6, H12O6가 분해가 되는데 산소가 있다고 완벽하게 분해될 거야. 근데 산소가 없으니까 절반 정도만 분해돼요. 어떻게 분해된다고? 절반으로 분해된다. 그러면 산소 6개짜리가 분해되면 산소 몇 개짜리가 만들어질까? 3개짜리. 3개짜리가. 그래서 C3H4O3인데 얘 이름 기억할 필요 없어. 이거 피루부산이야. 피루부산인데 이거 기억할 필요 없어. 기억하지 마. 기억하지 말라 했다. 피루부산이야. 얘가 몇 개 만들어질까? 2개 만들어있죠? 요게 쪼개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그렇게 간주를 넣어서 DH가 만들어져. 근데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 뭐가 눈치챘어? 수소 개수가 수소 개수가 좀 이상한데요? 여기는 수소가 몇 개 있어? 12개 있어. 여기 몇 개 있어? 8개밖에 없어. 수소 4개가 없어졌네요. 이 수소 4개가 어디로 갔냐면 E, N, A, D, H. 아, 저거 그건데. 저번에 NAD하고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들뜬 상태의 수소를 NAD라는 교기소가 딱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들뜬 상태의 수소,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어. 지난번 말로 생명과학에서 수소 이걸 뭐다? 전자. 전자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를 갖고 있는데 요 수소 속에 무엇이 주인공이다? 전자가 주인공이야. 그럼 여기 전자 몇 개 있어? 2개. 4개. 4개 있지. 4개. 그치. 근데 이 전자가 무슨 전자야? 자, 객관식 갑니다. 여기는 전자가 무슨 전자다? 1번 삼성전자. 삼성전자. 2번 또 없지. 애플. 애플전자가 있어? LG. LG전자. 3번 현대전자. 4번 들뜬 상태 전자. 5번 바닥 상태 전자. 뭐야? 바닥 거. 들뜬 상태 전자. 봐봐. 들뜬 상태 전자인데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전자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산화적인 산화. 산화진산에서 전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 에너지는 없지만 잠재적인 에너지.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티슈 회로 보자. 자, 티슈 회로 이거 중요하잖아. 그냥 끝만 보면 돼요. 얘는 두 분자의 피로산이에요. C3 C3H4O3가 완벽하게 분해돼서 6분자의 CO2 분해돼요. 선생님 개수가 안 맞는데 이건 개수 신경 쓰지 마.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6분자의 CO2가 완벽하게 분해가 돼요. 그럼 만들어진 것이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수 역시 EH가 만들어져요. 2H가 만들어져요. 2H가 만들어지고요. 그냥 보자. 이번에는 8개의 NADH2가 만들어지고요. 2개의 FADH2가 만들어져. 그러면 NADH2, FADH2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수소는 어떤 상태의 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들뜬 상태의 전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ATP를 여기서 2ATP, 여기서 2ATP 모두 4ATP를 만들었어. 그럼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산화적인 산화. 산화진산을 거치고. 자, 산화진산을 거치는데 여기 고에너지 전자가 있고요. 고에너지 전자가 떨어질 거야. 바닥 상태의 전자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이 들뜬 상태의 전자를 공급해주는 놈은 누굴까? 아까 여기 해당 과정과 TCL로 만들어진 NADH, FADH2가 여기서 전자를 얘한테 주겠죠. 봐봐. 개수하고 개수 신경 쓰지 말고 여기 8개, 2개니까 10개죠? 10개의 NADH2 그 다음에 2개의 FAH2가 들뜬 상태의 전자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들뜬 상태의 전자만 꺼내주면
전자 잃어버리 뭐가 만들어질까? FAB 마이너스. H 플러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개수시험 쓰지 마. 개수는 쓰지 마. 이 H 플러스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고에너지 전자가 떨어지면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HP. H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 과정 바로 뭐라 불러? 산화적 인산화라 불러요. 여기서 토탈 몇 H가 만들어져? 28H가 만들어지는 거야. 왜 28이냐면 어허! 요 NADH 하나당 2.5H예요. FP 하나당 1.5H야. 그럼 전부 다 계산 얼마야? 28H 만들어져. 25 더하기 3. 아, 예. 어우, 수학 잘하는데? 근데 수학 성질 왜 그래? 28H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왜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행복한인데? 그냥, 예, 나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제가 맞았군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졌는데, 그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고. 예. 우리랑 아니죠. 까마귀 날짜 수학하면서 떨어졌겠어. 자, 이거 보자. 여기 고에너지 전자가 있는데, 고에너지 전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자, 이게 지금 들어간다. 여러분 얼마나 이해 잘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전자가 들뜬 상태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데 이 전자가 밑에 그냥 차곡차곡 쌓니까? 아니겠지. 이 전자를 받아주는 누가 있을 거야. 전자를 받아주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얘가 전자 잃어버린 놈은 여기 있는 수소가 전자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전자를 받아주는 누군가 있어야 되겠지. 누굴까? 제 NA랑 아니야. 수소 전자 잃어버렸어. 아니야. 여기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누굴까? 헤모글로빈 같은 누굴까? 거. 전자를 없는 거. 마이너스 되는 거. OH? 객관식 갑니다. 1번 황소, 2번 들소, 4번 3번 젖소, 5번 물소, 5번 산소. 산소. 정답 뭐야? 산소. 봐봐. 자 봅시다. 여기서 이 산소가 전자를 갖는 거야. 맞다. 그때 이거 그러면 그거 했어. 얘가 상처받은 거니까 5% 만약 끄겠지. 얘가 전자 투기 얻었어. 얘는 전자 투기 잃어버렸어. 그래서 전자 잃어버린 수소와 전자 얻은 산소가 만났어.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져. 그래서 우리가 세분 과정에서 산소 기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이 산소 기체가 우리 몸에서 산화적 인상을 진행될 때 전자를 맨 끝에서 받아주는 전자의 최종 수용체야. 얘가 전자를 맨 끝에서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마시지 않게 되면 이 산소가 전자를 받아주지 못하니까 32ATP 중에서 28ATP 정도가 노스가 생기는 거야. 그럼 에너지 고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모시면 죽는 이유가 숨을 모셔 죽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 죽는 거야. 왜? 이 산소가 전자의 최종 성체인 거야. 그냥 반응만 본다면 시작과 끝만 본다면 수소는 전자 잃어버린 거고요. 산소는 그냥 전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로부터 산소 쪽으로 전자가 건네지는 과정인데 결론만 본다면 그 과정 속에서 고의 에너지 전자가 떨어지면서 전달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이 과정을 산화적 인상을 쓰고 이 산화적 인상을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그 산소를 못 마시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 과정에서는 세포 펑크의 두 종류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산소 호흡이 있고요. 이산소. 하나는 무산소 호흡이 있어요. 유산소 호흡과 무산소 호흡이 있어요. 자, 유산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얘는 산소가 필요치 않은 호흡방으로 무산소 호흡방으로 있어요. 그러면 산소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여기 해당 TCA 산화진산화가 풀코스로 진행되겠죠. 그렇죠? 풀코스로 진행돼서 만든 에너지를 32H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6H12O6가 완벽하게 분해돼서 6분자의 CO2를 완벽하게 분해됩니다. 이게 바로 유산소 호흡이에요. 이게 무산소 호흡이야. 그러면 여기 산소가 공개 안 되면 산화적 인산화는 진행될 수 있는 없나?
얘네들도 없겠지. 그럼 만든 에너지 얼마나 되는 거야? 그쵸? 이것도 40P인데 실제로는 1 내지 2HP 정도 못 만들어. 왜 1 내지 1 내지 2HP밖에 못 만드냐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오로지 해당 과정만 진행해요. TC 회로가 진행해요. 선생님, TC 회로에도 산소가 필요 없는데 왜 TC 회로는 진행 안 돼요? 만약에 TC 회로가 진행된다 치자. 자, TC 회로가 진행되면 여기서 8NADH2와 FADH2가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속에 존재했던 NAD 플러스라는 조효소가 수소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NADH2가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 NAD 플러스가 수소와 결합해서 NADH 계속 만들어져. 그러면 만약에 산소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계속 진행된다 치자. 그럼 NADH2하고 FADH2가 계속 만들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속에 있는 NAD 플러스가 어떻게 될까? 고갈돼 버리겠지. 그쵸? 다 소비될 거야. 그럼 그 다음엔 진행할 수 있어 없어? 진행 못한단 말이야. 그럼 죽는 건가? 죽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TC0에서는 다량의 NADH와 FADH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소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럼 NAD 플러스가 어떻게 될까? 금방 고갈돼 버려. 그래서 TC0로 진행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가질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해당 과정만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해당 과정이 진행돼도 어차피 두 개의 NADH2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NADH2가 계속 만들어져서 결국 우리 몸속에 있는 NAD 플러스가 고갈될 것이고 그러면 해당 과정도 멈춰서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속에서 산소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해당 과정까지 진행되는데 여기는 NADH2는 진짜 주목합니다. 가능시 그냥 두고요. 예. 어차피 이제 위치도 바꿔졌고요. 바꾸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예. 나보다 친구 나보다 되는 거고 갈 친구 가는 거고 하는 거지. 예.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된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뭐 자꾸 작은 어찌든 간에. 그건 뭐 본인 인생이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이 입시가 지금 코앞인데.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요 NADH2인데 산소가 있다면 얘가 이쪽으로 가서 다른 에너지를 만들 거야. 근데 산소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가 그러겠죠. 야, 나 어차피 산소 없는데 이거 들뜨는 상태에서 가져올 때 의미 없잖아. 이거 다시 돌려줄게. 너한테 다시 돌려줄게. 원래 주인한테 돌려줄게 하면서 얘가 이렇게 얘한테 돌려줘요. 수소를 돌려줍니다. 수소를 돌려주게 되면 얘가 NAD 플러스로 돼서 다시 재생이 되겠죠? 이게 다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게 간 수소가 얘하고 결합을 해요. 그럼 얘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두 분자의 C3H C6O3가 만들어지겠지. 얘 이름은 뭐예요? 얘 이름이 젖산이에요. 젖산.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 할 때 유산이 바로 젖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산균 같은 그런 미생물들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과정만 조장시키는 거야. 해당 과정만 해서 피루산을 젖산으로 바꿔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뭐야? 이게 밖에 안 나와요. 이걸 바로 뭐라고 해요? 젖산 발효라고 해요. 아마 이런 모의고사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너무 어려웠어요. 예. 젖산 발효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젖산 발효예요. 젖산 발효. 그럼 젖산 발효도 있고요. 이 중간 산물이 젖산일 때는 젖산 발효 그러고 이게 아세타일 수도 있어요. 이제 C2H5OH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거는 에탄올이죠? 네. 에탄올 그리고 에탄올 발효라고 해요. 그래서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당 과정만 진행되고 그 결과 산소가 2개나 3개짜리 젖산의 에탄올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생명활동에 도움을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과정 바로 뭐라고요? 발효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미생물은 이 해당 과정을 주관적으로 진행한 후에 이 생성되는 물질이 우리 인체 안에 아주 질병을 누가시키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걸 발효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뭐라고 할까? 부패라고 해요. 그래서 발효와 부패 똑같은 거야. 발효와 부패는 뭔가 어떤 미생물들이 무산소를 하고요. 그 무산소 호흡을 하고 난 후에는 중간 산물이 만들어져요. 이 중간 산물이 우리 사람한테 이롭냐 또는 해롭냐에 따라서 발효, 부패 두 가지로 골라요. 그래서 김치, 된장, 이런 또 뭐죠? 치즈, 요거트 이런 것들 발효식품이 됐고요. 그렇죠? 막걸리, 그렇죠? 막걸리는 에탄올 발효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막걸리를 오랫동안 두면은 무엇을 바뀌거든요? 아세트산으로 바뀌어요. 식초로.
제시한 발효가 산성이어서 항상성 조절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서 에탄올 발효가 적합하다고 나왔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젖산은 산성이다. 뭐를 찾았어요? 그랬어요. 먹는 거 아니야? 나는 존재 이유가 있어. 먹지 마. 네.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아, 네. 그래서 몰라 그러지. 좋아서. 아니, 안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먹을 것 같은데. 자, 보자. 자, 요거 젖산 한번 보자. 젖산. 자, 젖산인데 젖산이지. 얘는 산성의 용성이다. 산성이야. 그러면 에탄올 한번 볼까? 에탄올 한번 보자. 자, 에탄올 화학식이 C2H5OH예요. 얘는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흔히 뒤에 여기 OH를 갖고 있으면 얘네는 아마도 무엇 것이다? 염기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OH가 떠서 무슨 염기성이 아니라 이 OH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aOH처럼 NaOH가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이용이 돼서 이렇게 OH 마이너스를 만든단 말이야. 이게 얘가 염기성이야. 얘는 이용하지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 알코올은 산성이야, 염성이야? 중성. 얘 중성이야. 중성이야? 근데 선생님 아세트산은요 화학식이 CH3COOOH 하지만 이 합실을 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떨어질 때는 OH가 떨어지지 않고요. 요것만 떨어져요. 그래서 얘가 이온이 되는 식은 CH3COOH가 있으면 CH3COO 마이너스 되고 H가 떨어진단 말이야. 얘는 산성이야, 염성이야? 얘는 산성이야. 기억해야 돼. 알코올은 뭐야? 중성이야. 알코올은 OH가 떠서 무조건 염기성을 내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네. 그럼 전에 모의고사 때 나왔던 문제는 생물 문제야, 화학 문제야? 화학 쪽에 좀 가까운데? 산성 염성 따지고.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화학 예. 어떤 발효가 부산작업할 때 그래 발효 방식 안 알려주는 곡은 근데 그 시간 나와. 근데 그거는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 사람도 젖산발을 해요.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이게 특별히 알고 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봐. 우리 생명체, 우리 사람 몸에서도 젖산발을 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아주 심한 운동을 하지, 아주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근육에서 일시적으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무산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하는 진행을 해요. 그러면 피부산이 젖산으로 바뀌어서 우리 근육 내에 젖산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러면 세포 안에 젖산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바깥에 비해서 세포 안쪽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진해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으로 유입돼요. 함수에 비해서 유입되는 세포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지. 세포가 팽창하게 되면 세포가 팽창하면 옆을 지나는 신경을 눌러요. 그래서 근육 소리가 나요.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팽창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어제 심하게 운동했더니 내가 다리에 지났어. 쥐가 났어가 이런 거야. 알베였어. 다리 알베로스 그래서 아주 딱딱하단 말이야. 그게 그 세포 속에 물이 찬 거란 말이야.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 인체 내에서 젖산이 세게 되면 이 젖산이 근육을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이 아니야. 이 젖산은 다시 간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근육 속에 생긴 이유가 뭔데? 그게 기저였어. 그 세포가 팽창 이유가 뭔데? 세포가 팽창하는 이유는 일시적으로 세포가 항산성 조절 메커니즘이 깨져요. 그래서 갑자기 세포 안에 무기용의 농도가 엄청나게 갑자기 높아져요. 그래서 물이 유입돼서 세포가 팽창하는 거야. 그러면 왜 갑자기 무기용의 농도가 높아지지? 그건 아직 몰라요. 아직은 밝히지 않아요. 근데 아까 그 모의사 문제는 화학에 가까워요. 산성 염성으로 따져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인데 이해하셨나요? 네. 됐나요? 네. 더 있는데 여러분 더 해봤자 여러분들은 더 지금 막 지옥을 헤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 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우지 말고요. 한번 실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진지하게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폈죠? 자, 이거 한 시간 한 2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답변도 한번 성심편도 한번 적어봅니다. 이번 시간 2분 드리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1분 정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온 정신을 다 집중해서 문제 해결합니다. 영희 뭐하나 지금까지 안 하고 집중. 이거 유통 좀 바꿀게요. 진짜로. 오, 그러네. 뭐 떠드나? 보고 싶어? 사이렌 소리가 나는 노래 들려. 캠 USN의 하품 소리가 저희 잠깐 그렇네. 자, 다 피셨죠? 다 풀었지? 네. 기억이 너무. 자, 이건 경기 문제네요. 자, 뭐 기억 한번 보자. 1번. 기업에서 실험 과정상 유의할 점을 두 가지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표피 조직의 두께를 잘 조절해야 되겠죠. 표피 조직을 최대한 얇게 벗겨내야 돼요. 만약 너무 두꺼우면 어떻게 될까? 빛이 투과를 못해서 세포 관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를 관찰할 때 공기방울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덮개 유지를 덮을 때 위에서 툭 떨어질까 아니면 비스듬히 내려놔야겠다. 비스듬히 내려놔서 기포가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율을 조절할 때는 저에서 고로 가야 되나 고에서 저로 가야 되나? 저에서 고. 저에서 고로 가야 되는 거 그런 걸 주의해야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 400대 관찰 결과를 기준으로 니네는 볼 수 있는 기공의 숫자는 몇 개야? 36. 틀렸습니다. 네, 144입니다. 제곱이에요. 배율하면은 가로도 4배 커지고 세로도 4배 커지는 거죠? 뭐가 어야? 제 마음에 상처받았구나. 제 맞아. 수도 안 맞아. 이제 또 아픈 데 찔렀네. 아니 제가 기한 잘해요. 근데 기억에 그럼 기억할 때 고정행위 염색에 대해서 얘기하면 틀려요. 예, 뭐야? 기억에서 일본에서 고정행위 염색에 대해서 얘기하면 틀려요. 뭐라고요? 안 틀렸어. 일본에서 고정행위 염색에 관련된 뭐? 내용, 고정행위 염색에 관한 내용을 하면 틀려요. 상관없습니다. 네. 어떤 영역에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 반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문제를 못 푼다? 예,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만 맞추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수하는 걸 여기서 풀어봅니다. 현재 저는 27분이고요. 예, 한 4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맞춰봅시다. 자, 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지 A, 여기 스몰 A, 여기 라지 B, 여기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일체. 라지 A, 스몰 A, 라지 B, 그다음에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고요. 나는 이쪽 단쪽 이거 그래서 이렇게 라지 A, 라지 B, 라지 B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가 Y형 됐습니다. 근데 얘는 이유가 없네. 여기 6개 됐잖아요. 다에도 6개 있어요. 예? 다에도 6개 있어요. N은 3이겠죠. 뭔 소리입니까?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가 한번 봅시다. 가. 위에 표가 가요, 표. 자, 표를 한번 봅시다. 가는 DNA 복제가 완료된 시기야. 그러니까 G2기나 제1분열 전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존재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된 것이 몇 개? 6개가 존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나는 뭘까? 얘는 DNA 복제 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 한번 보자. 얘는 제2분열 전기죠. 제1분열 완성을 했단 말이야. 제1분열이 끝나서 제2분열 전기 있을 때 다가 되겠죠. 근데 B 염색체를 보게 되면 라지 B는 있고 스몰 B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몰 B는 네, 스몰 B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마 Y 성염색체 있는 걸로 아마 생각됩니다. Y 염색체가 아니라 X 성 염색체만 라지 B, 스몰 B가 있고요. Y 염색체는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 라지 B가 없고 스몰 B가 없고 있는데 얘는 현재 스몰 B를 안 넣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얘는 남자거든요. X하고 Y. 여기 라지 B와 스몰 B 위에 그림 보게 되면 큰 염색체가 X 성 염색체고요. 조그만 것이 Y 성 염색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B 유전자 하나밖에 갖지 못해요. 여자라면 2개 갖겠죠. 졸면 안 됩니다. 눈 감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봅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정답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3번 문제 풀어봅니다. 이거 한번 몇 명씩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의외로 정답이 좀 떨어지거든요. 애들이 많이 틀린다. 아까 누가 NGK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예, 야구 졌습니다. 네, 5대4로 졌고요. 네가 좋아하는 니오스가 홈런 맞아갔고요. 네, 슬퍼하지 말고요. 네, 야구는 야구고. 그 단계. 그냥 윗방에서 보이드입니다. 보이드 너무 맞습니다. 이거는 풀 것도 없습니다. 금방 풀 수 있어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 푸셨죠? 네. 예. 자, 이거 포유력 어디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근을 조절하는 거죠. 포유는 원근감을 조절할 때 무엇의 두께? 수정체의 두께라고 합니다만 어른은 수정체의 두께로 고정되어 있고 안구까지 이 안구의 거리를 가지고서 원근을 조절하죠. 그렇죠? 정리해 보시죠. 우리 사람은 포유. 그러니까 뭐지? 자, 우리 사람은 포유가 있다면 얘는 수정체의 두께를
이용해가지고 원근을 조절하죠. 수정체 두 개로 조절하는데 수정체가 얇고 두꺼움에 따라서 원근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수정체 얇아질 때는 먼 곳을 보는 거야, 가까운 곳을 보는 거야? 먼 곳을 보는 거야. 그다음에 두꺼워지면 가까운 곳을 보는 거죠. 자, 이제 어류를 한번 봅시다. 이 어류는 안구의 길이를 가지고 원근을 조절합니다. 안구의 길이를 가지고서 원근을 조절하는데 안구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 곳을 볼 때는 이 안구까지 거리가 길어지나 짧아지나? 먼 곳 볼 때. 짧아져요. 짧아지나? 짧아지죠. 짧아지니까 멀어지니까? 짧아져요. 짧아지니까 네, 멀어지나요? 짧아져요. 그래서 누가 물리 제일 잘하지? 제 누구요? 아닌데. 진짜. 그래, 영진이 나왔어. 저요? 우리 참. 아, 아니 정광쌤한테 못 먹었어요. 렌즈의 법칙. 렌즈의 법칙. 설명. 이거 거울 또는 렌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이거 거울 또는 렌즈에서 한 가지의 거리. 이거 표정 거리. 그래서 내가 하나는 말했으면 거기는 B가 지금 먼 곳을 봤잖아요. 아니 이거 설명해. 그러니까 먼 곳을 보면은 A가 증가하겠죠. A가 증가하는 거겠죠. 저 B가 무슨 거 아니에요? 일단 F는 지금 일정하죠. 왜냐면 얘는 계속 이런 거니까. 그러면 얘는 반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안배시가 짧아져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오케이. 네, 이거는 사실은 형 문제 아니라 물 문제였습니다. A가 좀 맞죠. 가까워. 네, 가까워. 네, 바꿔준 거 맞습니다. 좀 전에 네, 용기를 잘 설명했고요. 자, 네 번째 문제 보자. 자, 네 번째 문제는 조금 까다로운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겁먹지 않고 차근차근 정리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풀지 마시고 하나 쪼개서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모양, 색깔, 길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고 한번 차근차근 해봅니다. 이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다음 맞춰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유적 문제는 설명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얘는 유전자형이면은 여기 뭐 A, B 이런 식으로. 6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문제? 4번에 2번에 그냥 전체적으로 유전자형을 여기서 쓰라고 하면 총 몇 6개를 개인지를 구해야 되지. 6개인지 누군지 모르죠?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찾아야 되죠. 2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뭐 6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찾아내는 유전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먼저 제시 먼저 읽어봅니다. 선생님 응? 좀 좋은 거 같아요. 너도 추워요. 아니야, 춤을 잘하면 시간 되잖아. 잠자리 좋으면서, 예, 시간에 방해가 된대요, 지금 너무. 바람 쐬서. 예. 잠자리 좋은 바람 길을 바꿨습니다. 난 이거 걸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 계속 잡잖아. 5분 40점. 패스잖아.
풀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풀 때까지 풀겠습니다만 다 못 푼 데는 집에서 풀어보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갖고만 오십시오. 네, 가지고만. 정신 다 했어? 포기한 건가요? 그러고 있어. 좀 오래 걸릴 것 잘 안 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먼저 제시고 갈 한번 보세요. 둥근 완두가 둥진 완두예요. 그렇죠? 네. 둥근 완두와 둥진 완두를 각각 심고 생장 과정을 관찰했다. 바람 모든 개체는 줄기의 길이가 길고 그럼 뭐야? 라지 길이라는 얘기네. 그렇지? 그다음에 얼마 둥근 완두에서 보라색 꽃이 둥진 완두에서 흰색 꽃이 피었어요. 그러면 기억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겠지. 라지 A다 뭐가 더 상관없고 라지 B다 뭐가 더 상관없고 라지 B다 뭐가 더 상관없고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요 빈자리를 그 뒤에 있는 나, 다를 계속 가면서 요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둥근 완두와 중진 완두가 있으나 중진 완두는 스몰 B.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예요. 그렇죠? 스물 D라는. 네? 네, 마지막에 다에서 줄기의 길이가 짧은 거가 있어서 스몰 B가 있어. 예, 근데 이제 그 뒤를 가다 보면 얘가 라지 D, 스몰 D인데 이게 여기 라의 줄기의 길이가 짧은 게 나왔어.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다음에 뭐가 든 상관없는데 이거 뒤에 가서 찾아보면 얘가 스몰 D가 나옵니다. 뒤에 가서 나를 쭉 보면서 이거 내고 가야 돼. 네. 그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표에서 보면 둥근 것과 중중유자 했더니 3대로 나왔잖아. 그럼 라지가 우성이고요. 보라색과 흰색 봤더니 보라색과 3대로 나왔어. 그럼 라지가 우성이고요. 긴 것과 짧은 것 했더니 역시 3대로 나왔어. 라지가 우성이잖아. 그거 찾을 수 있죠. 자, 겁먹지 마시고 찾아 해봅니다. 이게서 D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찾는 거예요. 예, 잘하고 있어요. 아까 문제를 보면 되게 겁먹는데, 겁먹지 않고 스스로 차근차근 집중해서 문제 풀면 다 풀립니다. 심지어 영준도 풀 수가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어요. 풀리지?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나오는 표현형이 필요. 표현형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3번에요?
뭐 했으면 되지. all long, all short 이렇게 이용하십시오. 실제 시험지에서는 all long, all shor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예, 모두 어떻다, 모두 어떻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모두 한 가지 표현만 나온 것이 길이 맞죠? 네, 맞아요.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 하셨을까요? 자, 한번 맞춰봅시다. 1번에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 정도의 네 꽃가루 가질 수 있는 유전자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지 A, 라지 B, 스몰 D. 편익이 안 나와. 아, 이것 중에 절반 찍어. 라지 A, 스몰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따라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데 유전자형을 쓰면은 그 다 써야 되는 거 아니 유전자는 꽃가루. 저기 생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자화점 씌웠어요. 그럼 요거하고 요 똑같은 거끼리 자화점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 비교해 보면 모양 3대1, 색깔 3대1, 줄기의 길이는 5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잘 풀리죠? 그러니까 겁먹지 않고 넘기면 차근차근 풀면 돼요. 당하지만 않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너무 땡큐 문제입니다. 이건 한 2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봅니다. 겁먹지 않고. 이런 문제 나오면 과학 문제도 나왔었네. 이런 문제는 가볍게 맞춰줘야 되겠지. 이거는 뭐 한쪽은 강구도 볼 수 있죠. 이 정도 문제는. 자,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먼저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 한번 보면 정상이 있습니다. 자, 정상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하긴 합니다만 혈당량이 상승에 따라서 혈중 X의 농도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X는 아마도 인슐린이라고 하지 수 있고요. 자, 환자 간은 혈당량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뇨성 중에서도 제1형 당뇨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인슐린 의존성 당뇨입니다. 그 다음에 환자 B는 혈당의 높아짐에 따라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거 봐서는 얘는 제2형 당뇨,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만 이해하게 되면 1번 문제나 2번 문제 쉽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만 해서 따로 언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제일 짜증나는 문제인데 6번 문제는요, 이거 생물 문제 아닙니다. 이거 퍼즐 맞춥니다. 퍼즐 맞춤. 이거 삼각세포. 네. 근데 이게 더군다나 짜증나는 문제인데 이게 페이지가 또 잘라졌어요. 그래서 페이지 넘겨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건 제가 노렸고요. 여러분들 잘 하려고. 자, 요거 1번 문제와 3번 문제는 일단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먼저 급한 대로 2번 문제 퍼즐 맞추기니까 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생물 문제 아니니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2번 문제 먼저 해결합니다. 이거 은근 재밌어요. 난 모르겠어. 난 정신 없어. 난 못하겠어. 못해먹겠어. 포기했어요. 생물도 아니고.
안녕하세요. 근데 재밌지? 네. 이거 나오는 버스 탈 때 지하철에서 시간 날 때 이거 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번 다시. 자, 이번 다니나? 잠시만요. 네. 재밌죠? 자, 딱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시간 될수 없어서. 자, 먼저 2번 한번 다 맞춰보겠습니다. 자, 평상시. 자, 조리 전에는 EH. 예. 조리 후에는 A, C, D, G, H. 뭐? H 빨리. 자, 그 다음에 감이 걸렸을 때 조리 전에는 E, 조리 후에는 G. 아, 이거 짜증나.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한번 문제보자. 자료 위에서 기억과 니네 반응의 차이를 설정해야 돼. 먼저 기억 한번 보자. 자, 이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기억에서 극저온 상태에서 극속 냉동을 해요. 그럼 얘는 물리변화, 화학변화야? 물리변화입니다. 얘는 물리변화이기 때문에 질감이 그대로 유지되는 목적을 갖고 있죠.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액체 질소에 집어넣어서 급속 냉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진공 상태에서 낮은 클리적으로 저온으로 가열해요. 그러면 낮은 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가열하기 때문에 화학변화 유발될 수 있고요. 단 고온에서 이렇게 가열하면 제가 저온에서 가열하기 때문에 냄새와 맛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맛을 내는 또는 성분이라든가 아니 냄새를 내는 성분들이 날아가지 않잖아. 가열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음식을 조리하면 맛이 달라지는 이유. 자, 음식을 조리하면 냄새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화학변화로 그렇죠. 음식을 조리하면 새로운 분자가 생기거나 분자가 변해요.
그래서 후각세포를 자극하는 냄새 분자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바뀌는 거죠. 화학 변화는. 자, 근데 감기에 걸리면 음식 냄새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코 점막 상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특정 분자가 후각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겠죠. 그래서 활성화되는 후각세포의 종류가 평상시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그 다음에 감기에 걸렸을 때 활성화되는 후각세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맛이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7번 문제 먼저 제시문 한번 읽어봅니다. 7번 문제. 미국이 아니에요, 미국. 그러니까 위고비 아니야? 아니에요. 마운자.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억제하는 약이고요. 유도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식욕 억제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 것은 신경세포 표면에 수용체가 존재해요. 그 수용체에 어떤 단백질이 붙게 되면 우리가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배가 많이 불러, 그러니까 배가 이제 불러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역시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어떤 단백질들이 수용체에 딱 결합했을 때 우리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데 마운자라고 하는 것은 그 수용체에 원래 결합해야 되는 물질 말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넣어준 물질이 붙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운자예요. 그래서 가짜 물질이야. 우리 몸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부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밥을 안 먹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운자를 이겨냅니다. 이겨냅니다. 이긴자로. 예. 네, 그래서 이겨내서 그 식욕을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밥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겨냈어. 저건 안 되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마운자인데 이게 마운자는 어떤 거냐면 그 위고비가 이렇게 수용체 결합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거 플러스 지방을 분해하는 걸 촉진시켜요. 그래서 밥을 안 먹는데 지방분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살이 급격히 빠지죠.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을 배고파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겨내죠. 네, 이겨냅니다. 네, 그 정도야 쉽게 이겨냅니다. 자, 15문제 다 읽어보셨나요? 저도 살을 한 16kg 뺐습니다. 16kg. 16kg 뺐어요. 자, 다 읽어보셨죠? 자, 그럼 여기 준비물 한번 보세요. 준비물. 올리스타트, 콩기름, 쓸개즙, 수단들이 라이페이스 30도의 무상인용, 항수조, 시험관, 온도계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